하겠습니다. 소리가 좀 작네요. 그래서 이 스테이블의 장점은 비용이 낮고 거래가 빠르고 처리가 요 얼마 전에 사태가 있었던 그런 회사들은 어떤 결제 대금을 받고 바로 지급하지 않고 이런 문제들 이런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시장은 편리함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은 더 많이 쓰여질 것이다. 여기에 정부 입장에서도 CBDC를 검토를 안 할 수가 없었고 이미 중국은 CBDC를 활용을 했는데 이제는 CBDC 또한도 중국의 무역 대금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니 유엔에서도 CBDC를 적극 활용하라 이런 얘기들을 과거부터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2017년도, 16년도부터 정부를 많이 제가 탓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너네들은 정말 탁상공론만 할 테냐. 이미 시장은 변화하고 있는데 2015년도에 제가 한국은행에 전화를 하고 금융위원회에 전화를 하고 금감원에 전화를 하고 많은 그런 기관들에 전화를 해서 비트코인이 성행하고 있고 비트코인이 결제를 담당하기 시작했으니 너네들 담당관이 있느냐라고 물었었을 때 그들은 그런 것이 없다라고 어, 내려온 지침을 받아본 바 없다라고 담당자가 제대로 된 담당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는 뒷짐지고 있다가 피해자가 생기면 조사만 하다가 결국에 잡아놓으면 뭐 할 거예요? 4조 원이나 피해가 생겼으면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국민한테 피해 대금을 돌려주느냐? 아니요, 그런 정부 아니에요. 그냥 탓만 하고 그 사람들한테 세금만 더 걷는, 벌금만 때리는 이런 정부단 말이에요. 늘 후순위로 뭔가를 움직이는 그런 점들을 제가 과거부터 많이 한심스러워 했었습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을 정부가 조금 일찍 내다봤더라면 암호화폐 종주국은 대한민국이 될 뻔했죠. 네, 그것도 놓쳤죠. 자, ETF를 미국에서 승인을 했는데 대한민국은 승인을 하지 않고 있죠. 그것도 아무 대응책이 없다가 이제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CBDC를 만드는 것에 카카오를 내세워서 만들려고 했죠. 그러나 기술력이 없어서 못했죠. 그래서 카카오가 큰 데미지를 입었었죠. 그 당시에. 대정부 질문에서 창피까지 당했죠. 자, 이런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제가 크레타나 로커스를 설명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자, 이 송금 시장, 결제 시장을 또 누가 덤비고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 말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리플이 많이 덤비고 있죠. 은행과 은행 간의 결제 시스템, 스위프트를 대체하겠다. 자, 정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도 굉장히 고민스러워요. 왜 그럴까요? 정부에서 은행이나 기관을 상대로 수수료를 받으면서 어떤 행위들을 해주고 있는 것을 이제는 민간업체인 리플이 대체를 하겠대요. 정부가 뭔가를 감시와 검열 체제에 있어야 하는데 이제는 그러지 못하는 세상이 올 것 같다. 자, 올 것 같은가요? 얼마 전에 제가 한 1년 좀 안 됐나? 은행 지점장 출신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현물 ETF가 과연 승인이 날까요? 그래서 저는 두말 없이 승인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선물이 나왔는데 선물이 먼저 나왔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현물을 리스크를 대체하기 위해서 선물이 나와야 하는데 암호화폐는 선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고로 반드시 현물이 통과가 됩니다. ETF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요. 누가 이겼어요?
제가 이겼죠. 어. 자, 전통적인 금융시장이 이제 다 변하고 있어요. 전통 금융시장이. 그러면서 탈중앙화를 노리고 있어요. 요즘 유튜브의 역습으로 틱톡이 굉장히 덤비고 있습니다. 틱톡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아요. 그러면 방향은 어디로 가야 돼요? 개인정보 유출이 적은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무엇이 필요해요?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해요. 그렇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용이 낮고 거래가 빠르고 송금 절차가 까다롭고 이런 어떤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 이것은 변화할 것이냐 말 것이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2G에서 3G를 선택하고 넘어왔습니까? 스마트폰 가게에 갔더니 3G로 그냥 나와버린 걸. 그죠? 3G에서 4G를 선택했냐고요? 아니요. 그냥 4G가 탑재돼서 나온 걸. 이제는 어떻게 가요? 5G 탑재돼서 나오기 시작했고 6G로 가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장은 암호화폐 시장과 블록체인 시장은 누가 막을 수 없어요. 왜 그러냐? 이제는 국경도 무너지는 세상이에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 스테이블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꺼내는 이유를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제는 외환거래법도 바꾸게 생겼습니다. 자,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음, 계속 이런 뉴스들이 나와요. 달러 연동, 코인. 이제 규제를 해야죠, 정부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결제 시장을 마구 활용하고 있는데, 정부는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추정밖에 할 수 없다. 그러면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네. 아마 정부는 제가 볼 때 아주 바빠졌습니다. 그리고도 결국엔 어떻게 하냐면 이 시장에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바뀐 거예요. 선순위와 후순위가 바뀐 거예요.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도 이해하려고 들지 않고 지침대로 따라야 하고 그것을 공부하는 사람도 없고 정치인들도 해외로 여행은 다니는데 시스템이나 인프라 걱정은 안 하고 여행을 다니고 있더라. 제가 너무 많이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EU와 일본에서는 자국 통화, 자국 통화면 엔화겠죠, 그죠? 스테이블 코인 발행법을 제정한대요. 그래서 미래에는 원화 코인도 나오는 거 아니냐. 이제는 진짜로 코인이 대세가 되네요. 이렇게 되면. 스테이블과 원화의 연동. 지금까지는 스테이블과 달러의 연동이었는데, 이제는 원화의 연동도 예의주시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EU에서는 암호자산 시장법, 미카라는 법을 내놓았죠. 요즘 뭐 간혹 보면은 어떤 아이템들이 미카의 적용을 받은, 검증을 받은 그런 프로젝트들이 나왔다는 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필요에 의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런 것들도 잘 검증과 선택을 해야겠죠. 자, 정부 관계자는 8일 스테이블 코인 규제는 원화 연동 코인 발행 제도를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대요. 스테이블 코인 규제는 원화 연동 코인 발행 제도를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할 것이다. 과거에도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거나 뭐 CBDC의 활용이 가능하다거나 이런 사기 코인들이 많았죠. 이제는 제대로 된 법규가 마련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계 법령 체계를 구축한 뒤 이를 외화 코인에 적용할 것이란 설명이다. 자, 정부 산하에 어, 이런 법을 연구하는 연구원들이 있어요.
과거에 그 연구원들을 만나보면 문제는 뭐냐면 법을 연구를 하려고 다니는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이해를 못해요. 그럼 법을 어떻게 만들어요? 얼마나 엉터리냐, 이게 지금. 그냥 꿰어 맞추느라고 바쁘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도 만나보고 이렇게 했는데 참 답답하다. 어떤 준비를 하고 체계를 마련하고 그것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거쳐서 서민들과 국민들이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준비는 없더라는 거죠. 늘 사고가 터지면 수습하고 잡아가고 벌금 매기고 구속시키고 이런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또 너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우울하네. 그죠? 음. 자, 비트코인에 대한 낙관론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루트닉은 지난 3일 전통 금융회사들이 비트코인 거래를 원하지만 현재 미국 규제 때문에 은행들의 경우 비트코인 보유량에 상응하는 현금을 담보로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문구를 잘 보시면 이제까지는 암호화폐를 그저 그렇게 바라보고 뭐 암호화폐로 돈 벌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지만 조금 지나면 어떠냐면 모든 은행들이 자산 보유고에 비트코인을 담으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그러면 비트코인만 담느냐? 비트코인은 그들도 조금 답답할 거예요. 비싸니까. 그리고 후발이니까. 왜 그러냐면 누구는 비트코인을 100만 원에 담았는데 누구는 9천만 원에 담아야 되거든요. 하나를 담으려면. 그러면 그들도 무언가 연계되고 미래에 사회에 사용되어질 암호화폐를 찾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면 그런 암호화폐를 잘 찾으면 또 다른 수익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는 은행과 전통 금융기관들이 5년 내에 비트코인 거래와 보관을 허용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BNY 멜론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회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보관, 커스터디 업무를 위한 승인을 받았다. 자, 누군가가 하나가 승인을 받았으면 어때요? 다른 은행도 승인을 받으려고 하겠죠. 예를 들어서 BMW가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했다. 그러면 벤츠는 안 할까요? 그냥 따라가게 돼요. 이거는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이 변화의 흐름은. 그래서 얼마나 참 재밌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지 이 시장을 잘 보면 참 재밌습니다. 자, 우리 이제 크레타 또는 로커스 팀의 진행 상황. 전에 말씀을 드린 건데 한 번 더 보여드리면 멤버들과 파트너사의 지속적인 움직임이 있습니다. 행사 9월 25일 행사 한국 시간으로 9월 26일 오전 행사가 제가 그랬죠. 이번 행사로 변화가 예상된다.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됐을까요? 이번에 온 행사에 참여한 기업이 60개. 예. 그중에 빌리언웨어 1조 3천억 이상의 자산을 가진 그 멤버만 10명. 그 멤버들이 앞다투어서 크레타나 로커스하고 계약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어, 이번 행사로 변화가 예상됐던 게 그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앞다투어서 미팅을 하고 있대요. 뭐 저는 이제 그 이상은 얘기 안 했어요. 미팅을 하고 있대요. 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 아니고 계약을 했다더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하여튼 얘기가 잘 진행되고 있다. 10월에도 또 좋은 일이 있대요. 저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일이 무엇일까? 그죠? 뭐 메인넷 얘기 참 많이 나오죠. 그때도 이 얘기 드렸죠. 메인넷 오픈이 늦어지는 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버그 잡는 거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워낙 독창적인 기술에다가 서버리스를 꿈꾸다 보니 노드가 동작하는 환경이
워낙 다양하고 그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들이 다양해서 그걸 잡는데 걸리는 시간, 이거 외에는 없다. 말 못하지 못할, 그러니까 말하지 못할 또는 이런 기술적 난제가 있는 것도 결코 아니래요. 그러면 거의 뭐 보장돼 있는 거 아닐까요? 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흥미롭다라는 거죠. 자, 우리 멤버들이 제가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좋은 게 어느 정도 좋은 거냐면 전 세계 인류급이잖아요. 자, 이 멤버들이 전 세계 각지에서 뛰고 있고 다른 사람하고 미팅을 안 하고 이 전 세계 가장 베테랑들하고 미팅을 하면 안 될 것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먼저 이상윤 대표. 전 시간에 제가 강의할 때 얘기 드렸죠. 판타그램을 만들었었던 이상윤 대표. 그때 제가 임무를 거론하면 안 됐는데 거론을 하면서 어떤 게임 하나를 만들어서 일본에 히트를 치고 있는 그분도 이상윤 대표의 판타그램 회사에 같이 있었던 멤버였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그 옆에 레이이치로 나카자토. 레이이치로 나카자토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게임 관련 최고 책임자죠. 지금까지 살면서 100개 이상의 게임을 제작하거나 프로듀싱하거나 어시스트를 했었던 그런 작품 100개. 알벤케인, 뭐 컨투어라는 AI 미국의 회사, AI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미국의 날씨 재난 기후 예측을 한단 말이에요. 그 미국의 그 기후나 재난 대비책 같은 거를. 거기에 CEO 이영구 부사장님은 제가 베트남 팀들이 왔었을 때 같이 미팅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아주 제가 볼 때는 참 좋은 인물이다. 오히려 메타에서도 기술적인 요청을 해올 정도로 그 정도로 이 팀이 가지고 있는 또는 이영구 부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적인 견해 또는 프로듀싱 능력이 대단하더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죠. 그 옆에 장주영 PD님, 저 밑에 써 있죠. 리니지 이터널, 아이온 이런 거 직접 디자인하신 왼쪽 하단에 어, 윤석호 대표님. 아마 윤석호 대표님 이번에 포트리스라는 게임을 11월, 12월 중에 무언가 조금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슈퍼클럽이 이미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조금 고도화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자, 고도화 작업이라는 것은 어떠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를 개발한 이래 지금까지 매주 고도화 작업을 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그 소프트웨어 기술이라는 건 창과 방패의 원리이기 때문에 늘 막느라고 업데이트를 합니다. 보통 패치라고 하죠. 자, 그 고도화 작업은 계속 진행될 것이다. 알렉산더 하르티안, 뭐 유럽 쪽에서 또는 중국, 뭐 일본 할 것 없이 한국, 저 이노바의 대표이사였었기 때문에 저분의 이력은 말단 사원으로 들어가서 대표까지 하는데 나이도 많지 않아요. 37인가 8인가 밖에 안 됩니다. 근데도 전 세계에서 퍼블리싱 단연 거의 으뜸이죠, 으뜸. 자, 알렉산더 하르투얀이 제가 대단하다라고 느꼈던 건 뭐냐? 게임은 잘 만들면 뭐예요? 잘 팔아야죠. 가장 잘 파는 분이 팀에 합류를 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존 카바나는 존 카바나 그 영화 뭐예요? 툼레이더. 그 툼레이더라는 영화를 만들기 전에 툼레이더라는 게임을 만든 장본인이 존 카바나예요. 지금 BBC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옆에 오시 히로이. 네. 이분은 일본에서 애니메이션 작가 겸 그 게임 프로듀싱 하는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죠. 옆에는 오카모토 요시키.
지금은 모바일 게임의 전 세계 최고가 뭐 원신 뭐 이런 얘기도 하기는 합니다만은 오카모토 요시키는 모바일 게임의 전 세계 1위. 그 옆에 토마스 부는 전 세계 PC 게임의 1위. 이 멤버들이 저 이제 오른쪽에 보면 스태티스틱 그죠? 어, 금액으로 따지면 160조 원 정도의 매출 실적을 가지고 있다. 이들 전체가 게임을 만들어서 팔은 실적이. 그죠? 음. 그리고 2 빌리언 유저, 20억 명 이상의 유저를 가졌고, 그런 전적이 있는 분들. 서비스한 국가는 150개 국가에 달한다. 수상 경력은 1000개 이상이다. 뭐 이런 분들이 만들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더디고 느리다. 이런 분이 하는데도 어. 그러나 그것은 큰 걱정은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죠. 전에 한번 이걸 읽어드렸는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 괜찮아요. 로커스체인 뉴욕서 2024 AMSG 고위급 라운드 테이블 참석. 이상윤 대표 유일한 아시아 블록체인 기업으로 참여를 하다. 그러면서 블록체인 기술 활용한 공급망 효율 개선 방안 제안에 주목을 받았다. 이 자리에 대통령이 3명이 왔었고 부통령이 1명이 왔었어요.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AMSG 고위급 라운드 테이블 행사장에 블룸테크놀로지의 이상윤 대표와 문영배 부사장이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쪽은 고급 라운드 테이블 행사장에서 사업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래. 이분들이 블록체인을 알게 생기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윤 대표님은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느냐 보면 블록체인 기술 기업 블룸테크놀로지의 이상윤 대표는 하면서 이제 미국 뉴욕 630 세컨드 애비뉴라는 이게 보니까 그 뭐 번지수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장소에서 2024 AMSG 고위급 라운드 테이블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해놨어요. 하이레벨 라운드 테이블 전문가 패널로 초청해 로커스체인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렸다고 밝혔다. 이런 거죠. 이날 행사는 카심 세티마 나이지리아 부통령. 나이지리아 인구가 2억 4천만 명 정도 돼요. 암호화폐에 굉장히 능통한 국가인데 국가에서는 전에 제가 기사로 말씀드렸지만 국가에서는 암호화폐를 약간 터부시합니다. 터부시하면 뭐 할 거예요? 세상은 그쪽으로 흐르고 있는데 열리겠죠. 그리고 미리 만난 건 너무 좋은 거죠. 라자루스 차케라 말라위 대통령 뭐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말랐는지. 자, 줄리어스 마다비오 시에라리온 대통령. 시에라리온도 뭐 저쪽. 예. 조셉 보아카이 라이베리아 대통령 등 또는 국제기구 관계자, 기업인 등등이 있는 자리에 아시아 최초로 블록체인 기업은 이상윤 대표가 처음으로 참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공급망, 어떤 것을 공급을 하고 인프라망을 구축을 하는데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로커스 체인을 활용한 천연자원 관리, 천연자원이 얼마나 매장돼 있고 그 얼마나 매장된 것을 몇 년 동안 어떻게 보급을 할지 그런 것에 대한 관리, 이거 전부 다 데이터 관리죠. 유통, 추적, 부패 방지, 자금 조달 혁신 이런 것에 그러니까 자금의 흐름 또는 투명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빼돌리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유통 추적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가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에 로커스 체인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이걸로
아프리카의 제한적인 현지 상황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 어떻게 개선을 시킬까요? 그렇게 투명하게 관리하고 자금 조달을 하고 조금 더 효율적인 어떤 활용 방안들을 개선을 시킨다고 하면 그것을 신뢰하고 거래자들이 더 늘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로커스체인은 미래를 형성하는 아프리카의 천연 자원을 주제로 한 고위급 원탁회의에 참여할 특권을 누렸습니다. 보니까 AMSG가 아프리카 미네랄 스트래티지 그룹. 네. 미네랄이면 이제 광물질이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드시잖아요, 미네랄. 그죠? 자, 이 행사에는 아프리카 각국 정상, 장관, 주요 CEO들이 모여 아프리카의 풍부한 자원을 어떻게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글로벌 에너지 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니까 이렇게 사진도 찍었겠죠. 그죠? 음. 자, 이날 현장에서 자, 이 내용도 잘 보세요. 급격한 AI 발전에 따른 이 AI 때문에 부작용이 이제 엄청나게 심할 거예요. 정말 도대체 핸드폰 관리나 이 데이터 관리나 내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만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일들이 생깁니다. 이제부터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갔는데 로커스 체인을 개발하고 있는 블룸 테크놀로지의 문영배 부사장은 어떤 것을 개발하고 있어요? 블룸 테크놀로지에서 이 블록체인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활용해서 어떤 인프라스트럭처하고 녹여서 만들 것인지를 늘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을 하는 분이죠. AI 기술이 안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AI 기술이 안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로커스 체인과 같은 고성능 블록체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지금은 주장이죠, 이게. 개인의 의견이고. 근데 안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이건 주장이 아니에요. 그냥 이쪽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문영배 부사장은 충분히 빠르고 확장성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 있다면 AI 데이터 불법 수집 방지. AI가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글들도 다 데이터니까 텍스트마저도 그림마저도 그 데이터를 불법 수집을 하는 것을 방지할 것이다. 거짓 생성 정보 배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거짓 생성 정보를 퍼드뉴스 이렇게도 많이 얘기하죠. 그 퍼드들을 많이 배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AI 관련 데이터를 블록체인을 통해 철저히 관리할 수 있다. 그러면 루커스 체인 외에는 이것을 관리할 수 없냐?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거의 불가하다. 거의 불가하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블록체인들은 그냥 블록체인을 위한 블록체인인 거예요. 근데 루커스 체인은 모든 인프라스트럭처에 있는 데이터를 담아서 관리할 수 있는 블록체인인 거죠. 이런 점들이 매우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데이터 제공자는 권리를 보호받고 데이터를 제공했는데 이게 내 데이터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무단 복제하는 것을 방어를 하고 AI 개발자는 보다 높은 수준의 데이터 정밀성을 확보하고 보다 높은 정밀성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가짜 데이터로 정밀성을 확보하면 뭐예요? 이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AI 기술력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선순환의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현재 대부분의 블록체인 기술은 성능과 확장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 AI 산업에서 실제로 활용될 수 있는 수준의 빠른 처리 속도와 확장성을 보장할 수 있는 블록체인은 현재 로커스 체인이 유일하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제가 봐도 뭐 시장의 모든 블록체인 기술들을 다 확인할 수는 없으나 이 말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에 의견에 저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로커스체인 크레타 뉴욕서 전략 발표식을 개최하고 마이크 폼페이오가 참석을 하다. 사실 이 기사가 나오는 데는 여러분들은 두 달 전, 석 달 전, 뭐 5개월 전 이렇게 알고 있지만 저는 1년 전 뉴스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1년 전 뉴스가. 그러니까 얼마나 그동안에 그 저변을 확대하고 있었는지. 자, 오른쪽 사진 보면 로이드 캐피탈 칼리드 창업자. 지금 이쪽에 이제 이 오른쪽 기대기 보이는 이분이 칼리드예요.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알죠. 저는 알아요. 딱 봐도 칼리드잖아요. 그죠? 네. 이분은 칼리드는 1년 전부터 제가 봐온 바가 있었습니다. 그냥 사진으로만 뵀지만. 그 다음에 로이드 캐피털 마릭 스트링 CEO 저 코 크신 분 옆에 그죠? 그 다음에 가운데가 마이크 폼페이오 회장. 오른쪽 분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오른쪽 분은 아마 본 그 기억을 잘 더듬어 보면 자꾸 쳐다보면 기억이 날 것도 같은데 그리고 맨 오른쪽은 이제 이상윤 대표님이죠. 어, 저 뒤에도 여기 두 명 있나요? 모니터 옆에? 네. 저기도 두 명이 숨어 있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인가 봐요. 자, 로커스체인과 크레타는 글로벌 파트너 금융사인 로이드 캐피털과 함께 뉴욕에서 자사의 전략과 비전을 소개하는 행사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자, 로이드 캐피털과는 계약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또 다른 계약도 성사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그랬다더라 하고 또 맞냐 하고 또 이제 뭐 연락해보고 뭐 문자 해보고 뭐 이런 거는 안 하실 거죠? 그런 분들은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음. 자, 행사는 차세대 블록체인 프로토콜 로커스 체인과 웹3 게임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크레타 중심의 글로벌 AI가 아니라 IT 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기획했다. 기획한 목적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커스체인 이상윤 대표, 전 마이크로소프트 게임 개발 프로듀서이자 현 크레타의 CCO 레이 나카자토. CCO 한번 보겠습니다. CCO. 기업에서 고객 관련 이슈들을 전담하고 있는 임원급 음, 직책인데, 어떤 누군가의 어떤 이야기로 따져서 볼 것 같으면 고객 중심, 고객 지향 경영을 표방하는 기업에서 고객 관련 이슈를 전담하고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포레스터 리서치에 의하면 전문 연구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임무를 정리를 했다. 첫째, 고객 대상 조사 리서치 관할 및 VOC,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 네, 프로그램 운영. 둘째, 전 조직에 걸친 고객 중심 문화 형성. 셋째, 고객 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한 비즈니스 과제 발굴. 또는 사업 계획의 반영, 고객의 관점에서 내부 프로세서 개선이다. 그러면 레이 나카자토가 지금 그런 일들을 하는 음, 현재 보직이다라는 거죠. 또 전 라이엇 게임즈의 리그 오브 레전드 총괄 프로듀서이자 현 크레타의 CIO 토마스 CIO 정보 분야 담당 최고 임원으로 CIO는 기업의 정보기술과 정보 시스템을 책임지고 있는 중역으로 기업의 경영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정보기술을 감독하고 정보 전략을 세우는 것을 주로 임무로 한다. 기업 경영에 대한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 라고 해서 전 라이엇 게임즈의 리그 오브 레전드 총괄 프로듀서인 토마스 부가 위치하고 있다. 원 휴머니티 파운더이자 크레타의 부사장인 저도 이거 놀랬어요. 원 휴머니티의 코파운더 창립자이자 크레타에서는 부사장이 됐어요. 에반 클라센이. 에반은
25개국에서 작가나 가수로 아주 유망한 그런 가수죠. 제가 전에 느꼈던 거는 에반이 네이버의 해피빈 권혁일 이사장을 같이 만난 걸로 들었던 것 같아요. 같아요예요. 따지지 마시고요. 자, 네이버 해피빈 권혁일 이사장이 로커스 체인 기술력과 미래 비전 등을 발표를 했다. 그러니까 이분 스피커로 나온 거 아닙니까? 이 글을 읽어보면 권혁일 이사장이 로커스 체인 기술력과 미래 비전 등을 발표했대요. 이 사람들이 다 스피커였던 거죠. 그러면 이제 권혁일 이사장님이 어때요? 전면에 나선 거죠. 그죠? 음. 로이드 캐피탈이 초청한 다양한 글로벌 리더 및 기업가, 금융인이 참석을 했다라는 것이고. 자, 여기 한번 볼까요? 1000조 이상 자산운용사 얼라이언스 번스타인의 로첼 번스타인. 1000조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는 로첼 번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와 있었다. 또 하나, 구단주 스파노스, WWE 수석 부사장, 뭐 이렇게 길어요? 아이디어노믹스의 쉐인 맥마혼이라는 사람, 쉐인 맥마혼. UN 대사가 와 있었나 봐요. 데이비드 산체스, 놀루드 인베스트먼트, 투자 운용사인가 봐요. 애덤 켈리 고문, 엑스투비 자산운용사 마이클 브레슬러 대표, 드래곤플라이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어, 랍 헤드익 대표. 여기에 또 하나가 강상규 SK글로벌 디지털 인베스트먼트 그룹장, 방킴 인도 방카이 그룹 회장 등 60명이 참석했다. 뭐 이런 분들 우리가 뭐 친구로 두기도 힘들죠. 음. 자, 여기에 세 가지 정도의 계약이 어, 진행이 됐거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잘 되고 있네요. 그죠? 그리고 이 60명의 멤버들 중 빌리어네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60명의 참석자들 중 빌리어네어 10명은 크레타와 로커스에 뭔가 시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좋은 소식인가요? 로이더 캐피털은 로커스 체인 크레타와 크레타 생태계 펀드 조성 및 글로벌 사업 개발 파트너 계약을 체결 후 글로벌 사업을 체결 후에요. 체결을 그러니까 한 거죠. 글로벌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 마이크 폼페이오가 누구를 데리고 온대요. 누굴 데려올까요? 마이크 폼페이오가 데려오는 사람은 안 봐도 좀 대단할 것 같지 않나요? 네. 뭐, 저 밑에 있는 비서실장 데리고 오진 않겠지, 그죠? 네. 기대하시라. 네. 기대하시라. 자, 로커스체인 기술로 구동되는 크레타는 뉴욕 로이드 캐피탈이 주체가 어디예요? 로이드 캐피탈. 독점 네트워킹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업계 리더들에게. 자, 여기, 이 얘기 해드리고 와야겠다. 60여 명이 참석을 했는데요. 내놔도 좋을 사람, 이름을 올려도 좋을 사람만 올라온 거예요. 어. 이게 다 올라온 게 아니라. 예. 그들이 아직 나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못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는 조금 낯선 사람들이 좀 있지만, 낯익은 기업인들은 현재 뒤에서 뭔가 뭘 하고 있겠죠. 추정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올릴 사람만 올라온 것이다. 라는 점이에요. 주목할 만한 참석자로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 겸 로이드 캐피털 회장. 자, 트럼프 진영의 마이크 폼페이오가 2인자였더라고요. 보니까. 예. 근데 트럼프의
표를 마이크 폼페이오가 나눠 먹고 있으니까 좀 떠나달라 요청을 받고 폼페이오는 나온 거예요.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분이 이제 전면에 나서서 무언가를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적어도 어, 그동안에 저변 확대를 하느라고 이상현 대표님이 뛰어다니던 또는 뭐 대단하죠. 여기 토마스 부나 레이 아까자또 에반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또 저런 정치권에 또 이런 있었던 저런 분이 나서준다면 또 잘 될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뭐 이 기사들은 그동안 그 기사들을 총망라하는 끝판왕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로커스체인은 AI 데이터 관리. 자, 미래에는 AI 시대죠. 보안의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는 블록체인 기반 솔루션을 제시를 했으며 크레타는 비전 있는 공간 커뮤니티 컨셉트로 청중을 사로잡았대요. 공간 커뮤니티를 AI를 활용하여 컨텐츠 제작과 소비를 통합한 개발자와 사용자가 친화적인 디지털 생태계 내에서 협력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행사는 크레타의 잠재력을 강조했으며 로이더 캐피털은 크레타 생태계 발전을 위한 10억 달러 규모의 펀드 지원을 약속했다. 10억 달러는 1조 3, 4천억 정도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네. 이제 여기에 조금 더 부가 설명할 게 중요한 게 있는데 설명은 하지 못합니다. 그런 점은 감안해 주세요. 나중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여튼 설명이 불가능하다. 자, 제가 차트 하나를 또 하나 만들어 봤는데, 자, 저 인물들이, 가운데 보면, 회색 보면, 크레타 구매자는 투자자죠, 일종의. 그죠? 숫자로 따지면 크레타를 보유한 사람들은 7천 명에서 1만 명 정도로 예측을 합니다. 현재. 그러면 가격을 여러분들이 간혹 물어보세요. 가격을. 왜 저렇게 좋은 뉴스가 났는데 가격은 안 올라요? 그러면 아까 마이크 폼페이오 기사 밑에 사려면 MEXC나 고팍스에서 크레타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놨으면 좋겠지만 그게 가능한가요? 살려면 김성희한테 연락하세요. 이게 가능한가요, 이게? 이건 불가능하죠. 기사에. 그러니까 기사를 보고 크레타에 이런 것이 있구나. 좋은 일이 있구나. 근데 크레타가 뭐지? 로커스가 뭐지 정도는 하겠죠. 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엑시트를 하고 좀 수익을 올리려면 자, 이 지금 그림을 잘 보시면 우리하고 연관돼 있는 게 로이드 캐피털, 아까 뭐 WWE 또는 사우디, 팔코넥스, 필리핀 거래소, 비트겟, XT.com, 엘뱅크, 고팍스, MEXC, 리퍼블릭, 스위스보고, 방카이그룹 이제 시작되고 있는 저 해피빈 또는 SK 뭐 이 외에도 12개 게임사, 뉴스나 기사 또는 지금 막 나오고 있는 포트리스 슈퍼클럽 이런 것들하고 맞물려서 이게 다 어떤 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투자가 이루어지면 가격이 오를 수 있죠. 유저가 들어오면 내가 들고 있는 크레타를 사고 싶은 유저가 많이 들어오면 얼만큼? 1만 명이 가지고 있는 걸 1,000만 명이 사려고 할 때, 그죠? 1억 명이 사려고 할 때, 그때를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면 돼. 1만 명이 가지고 있는 걸 예를 들어서 100명이 내놨어요. 근데 사려는 사람이 5명이야. 그럼 가격은 어쪽으로 가요? 하방으로 가죠. 간혹 보면은 근데 왜 내려가요? 왜 그러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네.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 이 그림을 제가 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왜 내려가냐? 여러분이 들고 있는 것을 사려는 사람이 적을 때 내려가고 또는 사려는 사람이 저가에 사려고 할 때 내려가고 여러분이 들고 있는 크레타나 로커스를 고가지만 지금이 기회야라고 하면서 사는 사람이 많을 때 오를 거다. 그것을 자꾸 질문하면 어때요? 질문하면 간단해요, 대답은. 더 떨어지기 전에 얼른 파세요. 그것밖에 더 없잖아. 왜? 1만 명보다 사는 사람이 많아야 가격이 오를 건데 그거를 못 기다리고 매일 1만 1명이 됐는지 1만 2명이 됐는지 이것만 세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더 설명이 어렵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엑시트를 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때는 1,000만 명의 유저가 들어올 때. 그죠? 그 전신으로 따져보면 그래서 게임은 언제 나옵니까? 이런 질문이 차라리 더 유익한 거예요. 왜 안 오르냐 보다. 근데 개념 없이 왜 안 오르고 더 떨어지냐고 물어보면 꼭 여러분들은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라. 그것밖에 없어요. 방법이 뭐 있어요? 아니, 지금 시장에서 15원인데 내가 150원에 사줄게 이럴 수 있냐고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어때요? 이제 옥수수라고 치면 이제 막 심었어. 심었는데 어떤 건 벌레가 먹어가지고 옛날에 그 이제 벌레 이름이 기심이라고 있어요. 그 배를 부러뜨려 먹는 그런 벌레가 있거든. 뭐 그런 건 어쩔 수 없어. 하나씩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 근데 물을 잘 주고 비를 잘 맞아서 성장을 했어. 근데 물도 안 주고 옥수수는 언제 열리냐라고 따졌으면 못 하는 거죠. 그죠? 음. 그래서 옥수수가 이제 영그러. 그때는 또 더 중요한 시점이야. 온도도 맞아야 되고. 이런 게 다 맞아서 추수 시기가 되면 하나를 심었는데 옥수수가 10개 달리면 어때요? 비닐봉지 하나씩 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가지고 천하를 구할 수 있고 하나를 가지고 만하를 구할 수 있는 그게 추수단 말이에요. 하나를 사가지고 들고 있는데 왜 반알이 됐냐고 자꾸 따지지 마시고. 예. 그래서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다가 제가 다이어그램을 하나 그려놨어요. 음. 다이어그램을 하나 그려놨는데 이제 오늘 와서 제가 그린 거예요. 조금만 보일지 모르겠네. 어디? 화면 한번 볼까요? 화면에 조금 나오네. 조금. 자, 근데 이 다이어그램이나 조금 비슷합니다. 여기 보시면 조금 보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분들 투자자 가운데에 있는 투자자들은 게임, 멀티버스, NFT, 디파이 이걸 공유 서비스 또는 디자이너들이 들어오고 여기서 직업이 창출하고 그것을 SNS로 퍼나르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시점이 여러분들이 리턴 프로핏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저 기사들 그런 것들은 어떠냐면 유저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제 텃밭을 만드는 거죠. 기업과 회사들이 어떤 런칭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이 늘어날 때 이제 뭐 사실 많이 왔죠 오기는. 그래서 올 연말부터는 아마 음, 포트리스가 됐든 어떤 기사들이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도 이제 조심스럽죠. 그랬었을 때 지금 화면에 보이는 여기 제가 추가라고 써놨잖아요. 추가 양쪽에 무언가가 계속 이제 늘어나요. 아까 빌리어네어가 늘어나든 빌리어네어 10명이 늘어나든 투자자가 늘어나든 투자 금액이 늘어나든 기업이 늘어나든 무언가 계속 늘어나서 여기에 플랫폼에 담길 때 보통은 그러잖아요. 여러분 뭐 과거에도 보면은 뭐 삼성이 투자했다더라 넥스트가 투자했다더라 손정희가 투자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 것 가지고 올라도 결국엔 어때요?
활용처가 분명하지 않으면 내릴 수밖에 없다. 다시 얘기하면 이들이 가장 주력으로 삼는 건 코인스피치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YGG 팀을 잘 얘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YGG 팀은 뭐다고요? 우리가 10,000명인데 YGG는 500만 명이에요. 그럼 YGG가 뛰어놀 때쯤 되면은 1만 명이 팔으려고 내놓을 때 500만 명이 흡수를 해주면 그런 시점에 여러분들이 엑시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술은 기술대로 여기저기 공급을 할 때마다 그 공급망에 연결돼 있는 인적 자원들은 당연히 들어오고 기업이 올라올 때마다 그 인적 자원들은 당연히 올라오고 또 필요에 의해서 일반 유저들은 들어오고 게임 유저들은 들어오고 거래 유저들이 들어오고 거래 유저는 어떤 식인 거예요? 아이템베이나 이베이 같은 그런 거래를 하는 플랫폼 이런 플랫폼이 하고 있는 역할을 이 안에서 다 할 수 있다. 원스톱 서비스로. 그것도 블록체인을 활용한 그 공급과 구매자들 이런 사람들의 신뢰 거래를 할 수 있는 플랫폼. 이것이 바로 크레타가 만들어가는 또 하나의 세상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제 여러분 소개자한테 에이 그때 팔 걸 그랬어. 뭐 그런 얘기는 다 하겠네. 그죠? 응. 30원일 때 팔 걸 그랬어. 그러니까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근데 지금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때요? 아, 정말 땡큐네. 근데 이걸 아냐고, 우리가.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음, 무언가 보상받고, 여러분들이 무언가 수익을 올리고, 그리고 편안해질 시점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왜 안 나오냐고 떠들고 그런다고 당장 나와지는 건 아니다. 플랫폼의 활기찬 활성화가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다 돈을 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기사를 여러분들하고 얘기 나눴던 건데 어떤 기업들이 있느냐. 인플루언서 또는 뭐 A 기업, S 기업, 뭐 무슨 게임즈, 일본의 게임즈, 뭐 토마스부 관련 기업, 중국의 게임사, 일본 기업, 무슨 스튜디오. 이건 지금 여기에 하나도 포함을 하지 않았어요. 여기 하나도 포함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것만 있냐? 이거 말고 여기에 적지 않은 그런 것들이 여기에 주렁주렁 열려야 돼. 그러니 많이 왔죠. 많이 했죠, 사실은. 여기에는 지금 A, B, C, D, E에 이렇게 써놨지만 이거보다 훨씬 많은 기업들과 협의 중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 동안 전달하고자 한 것은 의미로 알아들었으면 좋겠고 또 어, 김성희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 재단 측에 또 확인하고 바보 같은 그런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뭐 다 자기 일 하러 가고 저 계속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하고 함께. 저도 크레타 가지고 있고 로커스 가지고 있죠. 몇 개 가지고 있을까요? 한 100만 개 가지고 있을까요? 10만 개? 저도 좀 가지고 있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이긴 합니다. 근데 틀려요. 저는 바라보고 가는 거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면서 기다리는 거고 저는 이 시장을 조금 아는 거고 모르는 사람들은 좀 답답한 거고 아는 만큼 보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기다림 또는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무언가 정보를 얻고자 하는 그런 분들의 기다림과 저의 기다림은 달라요. 그분들의 얼굴 표정과 제 얼굴 표정은 많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거 이거는 터무니없이 그냥 안심해라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유가 있으니 좀 안심하고 느긋하게 기다려라도 아니에요. 그냥 잊어먹고 살아라.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 너무 신경을 많이 쓰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가만히 계셔도 다 얻어갈 수 있는 걸 왜 꼭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얻어가야 하느냐, 이런 어떤 생각인 거고. 자, 여러분들한테 전달한 이 내용들이 조금은 멀리 내다볼 수 있는 토대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다음 주가 되면 막 김성희 교수님 왜 강의 안 하냐, 어디 많이 아프냐, 어디 가냐, 이런 얘기 할 것도 없어. 그냥 이 프로젝트를 기다려야지, 저를 맨날 기다려봐야 저 머리털만 자꾸 빠지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득하니 기다리시고, 그리고 제가 어떤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저는 그냥 전달자 역할을 하는 거니까 뭐 기냐 아니냐, 아다르고 어다른 얘기까지 토시 저 재단에 일러 바치고 뭐 그런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좋은 성공하는 투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